자, 다음은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의 기본 성질 다시 한번 봅시다. 실수 A, B, C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당연하죠. 두 번째, A가 B보다 클 때 부등식 양변은 똑같은 수를 더했어요. 똑같은 수를 뺐어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죠. 성립하죠.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세 번째, 자, A가 B보다 큰데 C가 양수예요. 자, 부등식 양변에 양수를 곱했죠. 양수로 나누었죠. 그래도 부등호 방향이 어쩐다? 그대로다. 부등식 양변에 양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다. 자, 네 번째는 주의해야 되죠. 자, A가 B보다 큰데 음수입니다. C가.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어쩐다? 반대로 됩니다. 바뀝니다. 부등식 양변에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 양변에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 자, 다섯 번째는 A가 B보다 큽니다, 지금. 근데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등식의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뭐냐면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입니다. 자, 여섯 번째 보면은 A가 B보다 큰데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역수 취해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A가 양이고 B가 음이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양수를 왜 역수치하나 음수 역수치하나 부호는 그대로잖아요. 여전히 양수는 양수고 음수는 음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지금 A가 B보다 크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다 그 말입니다. 역수치해도 부등호 방향은 양수는 양수고 음수는 음수니까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을 때 역수치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증명은 기본적인 사항, 즉 A가 양수이고요, B가 양수이고 C가 음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양수에다가 양수를 더하면 뭐예요? 당연히 양수죠. 그 다음 양수에다 양수 곱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양수죠. 그럼 양수에다가 음수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음수죠. 자, 이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걸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증명 한번 해봅시다. 1번 한번 증명해 볼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 B가 C보다 커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A에서 B를 빼면 뭐예요? 양수다 이 말이죠. 그렇죠? B가 C보다 크다 말은 B에서 C를 빼면 양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수에다 양수를 더해봅니다. 지금 이성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B에다가 B-C를 더했어요. 양수에다 양수 더하면 당연히 양수가 되는 것이죠.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 B하고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A에서 C를 뺀 것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A가 C보다 크다. 그래서 증명이 됐습니다. 자, 2번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A가 B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때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보다 큰 걸 증명하는 거죠. 이것이 이것보다 크다는 것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봐요. 그러니까 A 플러스 C에서 뭘 빼보라? 뒤에 거. 자, B 플러스 C. 자, 이걸 빼봅니다. 자, 이게 이제 0보다 크다고 하면은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보니까 지금 CC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A-B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A가 B보다 크다고 했죠. A가 B보다 크니까 이것은 0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뺀 거 0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C가 무엇보다 크다? B 플러스 C보다 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A-C에서 지금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 자, B-C를 빼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겠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없어지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나왔어요. 그런데 a가 b보다 크다고 그랬으니 그거는 0보다 크다. 이거에서 이거 뺀 것이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앞에 것이 a 마이너스 c가 자 b 마이너스 c보다 크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됐어요? 자, 이제 3번을 한번 증명해 봅니다. 자, a가 b보다 크고 c가 양수예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니까 a에서 b를 뺀 것은 당연히 양수겠죠. 그리고 c는 이제 양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양수에다 양수 곱해 볼 거예요. 그러면 a-b 양수에다가 자, c를 곱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수에다 양수 곱하면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양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전개하면 ac bc. 자, 이것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ac가 무엇보다 크다. 자, bc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이 증명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증명할 거예요, 이것을. 자, 그러면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a-b는 당연히 양수예요. 그러면 c분의 1도 당연히 양수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a-b에다가 자, c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양수에 대한 양수 곱하니까 양수죠. 다시 전개하니까 c분의 a 빼기 c분의 b가 되겠죠. 이게 이제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c분의 a가 c분의 b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됐다. 자, 이제 4번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a에서 b를 뺀 것은 당연히 양이고, 자, c가 음수라고 그랬어요. c가 음수예요. 그러면 a-b 양수에다가 c 음수를 곱했어요. 그러면 양수에다 음수를 곱하면 음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개하니까 ac-bc는 음이 되겠죠. 자, 따라서 ac보다는 bc가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방이 바뀌었죠. 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자, a-b는 양수예요. c분의 1은 c가 음수니까 당연히 c분의 1도 음수죠. 그래서 a-b에다가 자, c분의 1을 곱하면 양수에다 음수 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죠. 다시 전개하니까 c분의 a 마이너스 자, c분의 b 이것이 음수란 얘기죠. 따라서 c분의 a 보다는 c분의 b가 더 크다. 그래서 부등호방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 자, 5번을 한번 해봅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는 말은 a에서 b를 뺀 것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그랬으니까 a 곱하기 b가 어째요? 부호가 같으니까 양이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냐면요. a-b를 뭐로 나눠볼까? a,b로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 이건 양수고 음수거든. 양수고 양수거든요. 양수를 양수로 나누니까 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켜 봐요. ab분의 a 마이너스 ab분의 자,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약분하니까 b분의 1 자,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양수란 얘기예요. 따라서 a분의 1이 자, b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당연히 a-b는 양일 것이고, 자, ab의 부호가 다르면 그랬으니까 곱하면 어째요? 0보다 작겠죠. 0보다 작아요. 따라서 어쩝니까? a-b 양수를 a, b 음수로 나누었어. 그러면 음이 되겠죠.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니까 이것은 아까 이렇게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엇이 더 크다?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더 크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5번, 6번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자, 봅시다. 5번, 6번에 있는 거. 부등식 양변에 역수를 취할 경우에 양변의 부호 같을 때는 부등호방이 바뀝니다. 역수취하면.
자, 부호가 다르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란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이 당연히 2보다 크지요. 그러면 모두 양수죠. 그럼 이것인데 역수를 취해봐요. 역수를 취하면 3분의 1하고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등호가 바뀌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뭐 2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죠. 둘 다 음수죠. 근데 역수 취해봐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어머 이렇게 되죠. 부등 방향이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때는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6번에 있는 경우는 자 3이 마이너스 5보다는 당연히 크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역수를 취해봐요.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여전히 음수는 음수고 양수는 양수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어쩐다? 그대로다는 얘기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양수가 음수면 역수 취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역수 취하면 부등호가 바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기본 성질을 이용한 증명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 A 플러스 E가 B 플러스 C보다 크다는 걸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A가 B보다 크다 이거에서 양변에 한번 C를 더해 봅니다. 양변에 C를 더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요 2번 성질에 의해서 부등식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C, B 플러스 C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C가 D보다 크다. 여기에서 양변에 이번에는 B를 한번 더해봐요. B를. 지금 기본성이 두 번째 겁니다. B를 더하면 B 플러스 C, 자, B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자, 이거 봅시다. 보면은 여기에 B 플러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1번 성질에 의해서 자,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보다 크고 B 플러스 C가 B 플러스 D보다 크니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따라서 1번 성질에 의해서 A 플러스 C가 무엇보다 자, B 플러스 D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해봅시다. A가 B보다 크고 이제 양입니다. C가 D보다 크고 양이에요. 그때 AC가 B보다 큰 걸 한번 증명해 보자. 자, A가 B보다 크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C가 일단 양이죠. 요거 임으로 양변의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죠. 그래서 AC가 BC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C가 D보다는 크죠. 그리고 B는 당연히 또 양이죠. 양이므로 양수로 양변 이제 이렇게 곱해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되겠죠. 자, B를 곱합니다. BC 하고 BD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역시 또 BC 이렇게 있죠. 따라서 이거 두 개에 의해서 지금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AC가 뭐보다 BD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부등식의 사칙 연산입니다. 자,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고 Y는 C보다 크고 D보다 작은 이런 수를 취할 때 더한 것과 일단 뺀 것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가 자, 1에서 7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Y가 2에서 8 사이에 있는 숫자를 취한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X에다 Y를 한번 더해봅니다. 더하면은 가장 큰 수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큰 수에다 큰 수를 더해도 제일 크겠죠. 또 작은 수는 작은 수에 작은 수 더할 때가 제일 작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부터 이렇게 쭉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X가 취합니다. 자, 7까지 있고 Y는 2부터 어디까지? 8까지 숫자를 취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X에다가 Y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X에다가 Y를 더해요.
그러면 가장 큰 숫자는 어떻게 될까? 제일 큰 수끼리 됐을 때 아닙니까? x가 7 근방이 있고 y가 8 근방이 있고 이렇게 더할 때죠. 그러니까 15가 가장 큰 수가 될 것이고, 역시 x 가장 작은 것도 y 가장 작은 것도 됐을 때가 가장 작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15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더하는 거죠.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x에서 y를 빼봐요.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빼면. 자, 뺀 값은 어떻게 될까요? 주의해야 되겠죠. 자, 빼면은. 자, 이 1부터 7 사이에 있는 숫자에서 2부터 8 사이에 있는 숫자를 뺐을 때 가장 큰 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x가 제일 큰 수에서 y 가장 작은 수를 뺀 것이죠. 자, 그래서 뭐에서 뭐 뺀 거다? 제일 큰 수에서 제일 작은 수를 뺀 겁니다. 이게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가장 작으려면 x가 제일 작은 숫자에서 y 제일 큰 숫자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1에서 가장 큰 수인 y 8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제 x에서 y를 뺀 숫자는 마이너스 7이 가장 작은 수고 가장 큰 수는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한 것 뺀 것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할 때는 그냥 상하로 그대로 더해주면 되고, 자, 뺄 때는 어떻게 해줘요? 대각선으로 빼진다는 사실이죠.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자, 이거에서 이것을 뺀 것, 이렇게 뺀 것이 어디로 왔어?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걸 뺀 것, 이렇게 뺀 것이 어디로 왔어?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다고. 예. 그래서 더할 때는 상하로, 뺄 때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됐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뺄 때 특히 뺀 숫자가 제일 큰 숫자가 되려면 가장 큰 숫자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뺀 것이다. 이렇게 뺀 것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뺀 숫자가 가장 작은 숫자가 된다는 얘기는 제일 작은 숫자에서 가장 큰 수 y를 빼버리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자,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를 보면요. 더하면은 x 플러스 y는 그대로 상하로 자, b 플러스 d가 되고, 그대로 a 플러스 c 이렇게 큰 것끼리 더할 때가 제일 크고 작은 것끼리 더할 때가 제일 작겠죠. 자, 뺀 것은 주의하시라. 어떻게 한다? 가장 큰 값은 제일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걸 뺀 거죠. 이렇게 b c. 그 다음에 뺀 것이 가장 작을 때는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빼는 거다. 그래서 a-t다. 자, 뺄 때는 대각선으로. 자,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뺀 것이 이리 왔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을 뺀 것이 이리 왔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일단 쉬운 것부터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자, A도 양이고, B도 양이고, C도 양이고, D도 양이어 봐요. 그러면은, 자, X가 A에서 B 사이에 있고, Y가 C, D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X 곱하기 Y는 어떻게 돼? 다 양수니까. 자, 곱한 것이 가장 큰 수가 되려면 큰 수끼리 곱할 때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BD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끼리 곱할 때 AC.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곱할 때 그대로 상하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눌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눌 때, 자, 나눌 때는 뺀 것하고 똑같아요. 뺄 때하고 비슷해요. 자, 그래서 자, 나눗셈은 자, 지금 x를 y로 나누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눈 것은 가장 클 때는 제일 큰 숫자를 가장 작은 숫자로 나눈 거죠. 가장 큰 숫자 가장 작은 숫자로. 그러니까 b,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숫자 되려면은 제일 x 작은 수에서 y 제일 큰 수로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d분의 a.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뺄셈하고 똑같죠. 자, 지금
제일 큰 수를 제일 작은 수로 나눈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가장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눈 것이 되겠죠. 이렇게 뺄셈과 똑같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모두 부호가 똑같아 양수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수 음수가 섞여져 있을 때는 아주 복잡한 형식이 됩니다. 지금 ABCD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 버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수에다 음수 곱하면 음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되어버리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x가 a와 b 사이고 y가 c와 d 사이잖아요. 그러면 x와 y가 취할 수 있는 경계값들을 다 생각해 봅니다. x는 a 아니면 b죠. y는 c 아니면 d 경계값이니까. 그래서 x에다 y 곱한 것은 이제 이런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a, c가 있을 수 있고 또 a, d 나올 수도 있고 또 b, c 값도 있을 수 있고 또 b, d 값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가 있겠죠. 양쪽 경계값이. 그렇죠. 그래서 이 값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이리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작은 것이 이리 가는 거죠. 알겠어요? 양수, 음수 다 섞여져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나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x를 y로 나누었어. 그럼 이게 취할 수 있는 숫자는 A, B가 분자에 있고 CD가 분모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분의 A 또 자 D분의 A 또 C분의 B 또 D분의 B 이 네 개 값을 다 구해봐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최대값이 가장 큰 것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것 최소값 넣어서 범위를 잡아주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양음이 섞여져 있을 때는 네 가지를 다 구해봐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최대값, 가장 작은 것이 최소값 이렇게 해서 양쪽에다 집어넣어주면 그 곱과 나눈 것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x가 이 범위고 y가 이 범위일 때 다음 식의 범위로 해라. 자, x에다 y를 대봅니다. 일단 x의 범위를 한번 써봅시다. 3에서 x가 7까지고 y의 범위는 자, 여기 등호 없습니다. 지금 자, 6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더한다고 말이죠. 더해. 그러면 x에다 y를 더한 범위는 자, 가장 큰 놈끼리 이렇게 하니까 13이죠. 자, 작은 놈끼리면 5가 되겠죠. 자, 여기서 등호가 들어갈까요? 빠질까요? 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x가 3이 될 수는 있지만 2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가 될 수는 없잖아요. 두 개가 등호 다 들어있을 때 넣습니다. 하나라도 등호 빠지면 빠진 쪽으로 써줘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 범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에서 y를 뺀 범위를 한번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x번 y범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뺀다. x에서 y를 뺀 범위는 어떻게 될까? 우선 가장 큰 수가 되려면 제일 큰 수 x에서 가장 작은 y를 뺀 거니까 이렇게 빼면 뭐지? 5가 되죠. 5가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간 쪽에 안 들어가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는 제일 작은 수 제일 큰 수 빼버린 거죠. 이렇게 빼버리니까 뭐가 돼요? 이건 등호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곱하기 y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을 때 x 범위 y 범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다 어쩝니까? 다 양이에요. 자, 다 양이니까 자, x 곱하기 y는 제일 큰 수에다 큰 수 곱할 때 42 되겠고요. 자, 등호 있고 없으면 없는 쪽으로 해라겠어요. 이렇게 6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분의 x의 범위를 구하라 했을 때, 자, 이렇게 범위 썼습니다. 그래서 y분의 x는, 자, 가장 큰 수가 되려면 제일 큰 수를 제일 작은 수로 나누는 거죠. 여기 등호 있고 없으면 없는 쪽으로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자, 2분의 7이 되고,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분자가 제일 작은 것이 분모가 제일 큰 것일 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등호 다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등호를 붙이고 자 6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약분이 되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자, 예제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x가 이 범위고 y가 이 범위예요. 그래서 또 다음 식의 범위, x에서 y를 뺀 것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x의 범위를 먼저 써봅니다. y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을 지금 빼야 되겠다 그 말이죠. x에서 y를 뺀 것. 가장 큰 수는 뭐야? 큰 수에서 제일 작은 수를 뺀 거죠. x 가장 큰 수가 2예요. 가장 작은 수 y 작은 수가 1이에요. 2에서 1 빼니까 1이 되는 것이고. 가장 작은 숫자는 제일 작은 숫자 큰 숫자를 뺀 건데 얘가 등호가 없어요. 그럼 없는 쪽으로 빼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빼니까 마이너스 4. 이건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알겠죠? 자, 이제 곱한 것은 어떻게 해라. 여기 음수가 들어있으면 상하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곱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x는 마이너스 1과 2예요. y는 1, 3이니까 마이너스 1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6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놈은 어째요? 지금 등호가 없어요. 1이 들어있는 등호가 없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 곱해진 것은 이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라고 곱해졌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2하고 마이너스 1 곱했기 때문에. 1 곱했기 1이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만 등호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x 곱하기 y가 취하는 숫자의 제일 큰 숫자는 뭐야? 6이 제일 크죠. 그건 등호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3이야.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마찬가지입니다. y분의 x가 취할 수 있는 숫자를 다 써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거든요.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1분의 2니까 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쓰시고, 또 3분의 2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등호 있는 거 없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서 이건 등호 있으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1분의 이것도 등호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1회가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는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눈 것에 y분의 x의 가장 큰 숫자는 2죠. 2. 그렇죠. 2인데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겠고, 가장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1도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눌 때 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y분의 x라 되지만 x분의 y는 안 됩니다, 여러분. x분의 y는 여기 0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x가 분모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0이 있을 때는. 지금 y분의 x의 범위니까 되지 x분의 y의 범위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